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한 데다 낮 기온도 5도 내외 예상돼 종일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0.8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낮 기온도 대부분 5도 내외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경북 내륙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오늘과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코끝이 시린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 아침까지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경주와 포항에서는 확연한 지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51건 접수됐고 울산 40건, 대구 10건 등이 들어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진앙지와 10.1km 거리에 있는 월성 원전을 비롯한 전국 모든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2, 3학년 통틀어 전교생이 12명으로 포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죽장면 서포중학교에 김종인 박사 등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진로 강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초청해 화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1980년대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정치 발전에 초석을 놓은 김종인 박사는 정치의 목적은 이념보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일본의 부침, 중국, 인도의 부흥,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 해결을 미국식 이민 정책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김종인 박사.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통한 비상을 준비해야 하고 그 역할을 청소년들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묻고 저서에 사인을 하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에 관련해서 좀 참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달에는 박성재 전 MBC 사장을 불러 청소년 사이에 관심이 높은 방송 직업군과 유튜브 제작 노하우를 소개하고 이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도 설명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시절 다양한 독서를 최고의 비법으로 추천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글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정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시골 학교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진로 개척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약간 진로 수업의 연장선으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학 100위권에 모든 대학이 안 들어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 등 그런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강연을 마친 인사들은 학생들의 진지한 수업 태도와 맑은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원자력과 수소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주시와 울진군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관련 기업과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 기업은 롯데케미컬과 SK에코플랜트,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등이며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북도는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경주 쪽샘 44호부는 화려한 부장품과 유물이 출토돼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화재청은 발굴이 끝난 이 무덤을 1500년 전 당대 방식으로 다시 쌓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단벌레 말다래와 화려한 가슴걸이, 10살 정도의 나이에 숨진 신라 왕족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전형적인 출자형 장식과 이렇게 수식을 다른 금관인데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발굴이 모두 끝났는데 문화재청은 이 무덤을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시 축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무덤의 크기를 표시하고 나무 기둥을 세워 기초시설을 만든 뒤 고분 한가운데 시신과 부장품을 넣을 덧널을 설치합니다. 국내 최초로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을 재현하는 겁니다. 발굴만으로 부족한 그런 정보들을 이번 축조 실험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실제로 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밝히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무덤을 만들기 전 토기를 깨뜨리는 당시 매장 의뢰도 직접 시연했습니다. 양 끝에 기준점을 잡고 중심 축을 만들어 측량하는 1500년 전 축조 기법도 재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접 쌓았던 이런 구조물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정말로 기술력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 그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물보다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적극적인 물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축조 과정을 공개하고 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 18도씨 준수,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도를 넘어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 탄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등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겁니다. 취재 거부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 사안이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반의 언론사들의 어떤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비판 보도를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대구 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제작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검찰에 다시 제작진을 고발하고 취재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취재 거부를 철회를 하고 정당한 지역 언론의 보도의 권리를 좀 존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취재 거부 등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계획을 묻는 대구 MBC의 질의에도 역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하반기 흥해 원도심에 개관 예정인 도서관 명칭 공모에 나섰습니다. 도서관은 지진 피해를 입고 철거된 구 대성아파트 자리에
연면적 11,4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포항시는 북구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참여는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선자 1명에게 상금 20만 원, 우수작 2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안동과 영주역에서 KTX로 서울에 가려면 청량리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르면 연말 전에 서울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차편이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영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는 정차하지 않아 서울 도심으로 가려면 청량리역에서 내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럼 서울역 바로 가면 참 좋은데. 거기 가서 또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주로 택시로 뭐 다닌다든지 아니면 전철을 탄다든지 하는데 서울역에 내리면 중심지라 뭐 여기도 저기도 내가 다닐 코스가 좀 가깝죠. 그런데 올 연말이면 이런 불편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을 위한 철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중순에는 안동역 영주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기차를 예매할 수 있게 되고 다음 달 말부터는 서울역으로 정식 운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역 연장의 핵심은 복합열차 도입입니다. 안동역에서 출발한 중앙선 KTX와 강릉역에서 출발한 강릉선 KTX를 서원주역에서 한 열차로 묶어서 서울역까지 같이 운행하는 겁니다. 다만 복합열차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중앙선 운행 시간은 기존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증가합니다. 왕복 16편인 전체 운행 횟수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서울역을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증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가서 볼일 보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복합열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늘리는 개량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내년 상반기쯤 서울역 운행이 점쳐졌지만 개통 일정이 다소 앞당겨진 셈입니다. 중앙선 KTX가 서울역까지 연장되면 지역자원 유출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한편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과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9로 10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았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은 89로 10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가계 수입 전망은 99, 소비 지출 전망은 112로 10월보다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 경기 판단은 69, 향후 경기 전망은 82로 여전히 낮았습니다. 경주시는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 82대를 운영하고 모래와 제설제 1,300여 톤을 비축했으며 24시간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파 쉼터 196곳을 지정하고 버스 정류장 400여 곳에 바람막이와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울진군은 12월 한 달간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울진사랑카드 인센티브 한도를 확대합니다. 울진사랑카드 혜택 한도액은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0.8도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낮 기온도 대부분 5도 내외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경북 내륙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오늘과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코끝이 시린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4도, 김천은 2도로 기온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4도, 예천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3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0.8도, 낮 기온은 5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 아침까지 영하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